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무더위 속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8월 1일 화요일이고요. 계속 덥습니다. 네, 날이 정말 덥습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 관련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5도까지 오를 텐데요. 강한 일사의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네, 현재 충북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양상chen 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미지근한 물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요. 한낮에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서울은 26도, 강릉은 25.7도, 대전은 25.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전국이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은 35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희석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주 후반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취약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나 이용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피해가 증가했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 298건에서 지난해 47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66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체 침해 사고 신고 건수 중 제조업 비중이 전년 대비 62.5% 증가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자들이 보안 수준이 낮은 영세 기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침해 사고의 또 다른 특징은 백업 서버를 최우선적으로 노린 랜섬웨어 공격인데요. 공격자는 내부에 침입한 뒤 자료를 탈취하는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백업 서버를 찾아 자료를 암호화시키고 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다중협박 방식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백업 파일도 랜섬웨어에 감염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23.1%에서 올해 42.9%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에 취약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게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개인들도 여기서 무관하지 않죠. 개인도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지인을 사칭하거나 보안 관계자로 위장해 불특정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던 기존 피싱 공격과는 다르게요. 최근에는 메신저 계정을 노린 공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계정 업데이트를 사칭한 피싱이 크게 늘었는데요. 예전에는 엄마, 나 누군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했어. 이런 식의 메시지로 사칭에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최근에는 메신저 계정 자체를 직접 탈취해 피싱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 메신저 계정을 탈취해 제 계정으로 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인 거죠. 수신자는 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한 해커가 최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텔레그램 계정을 해킹해 주요 당직자, 기자들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자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피해 계정으로 접속한 뒤 등록된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전화번호나 인증 코드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피해 계정 사용자가 보낸 것으로 속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싱 수법이라든지 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 수위가 높아지고 굉장히 진흥화돼 가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진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 최근 엔저와 엔데믹으로 올해 상반기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국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풀리면서 일본 여행 뭐 주변에 정말 많이 다녀오셨는데 네. 300만 명이 넘게 찾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에게만 국한된 건 또 아니라고요. 네, 한국인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은 1,071만 2천 명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443만 1,000명의 2.4배였습니다. 이는 한국인만 일본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많이 찾는 상황인 건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일본을 찾은 대만인은 상반기 177만 1,000명으로 한국을 찾은 대만인의 4.4배였고 홍콩인도 91만 명으로 한국 방문객의 5.4배였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일본 방문객이 한국 방문객보다 많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각국 사람들이 일본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 관광객이 일본을 많이 찾는 데에는 역대급 엔저 현상과 함께 지역마다 유명 관광지가 잘 조성돼 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 지난해 1분기에는 100엔에 1,000원이 넘었지만 최근에는 910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또 일본은 지난 10수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어 명목임금과 물가 성장률 모두 정체해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일본 물가가 체감상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가 많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인 도쿄 외에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삿포로, 오키나와 등이 유명 관광지가 고르게 분포해 있어 다른 나라 관광객이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국내 유입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면 지역 관광 경쟁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들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가보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역 축제 가보면 비슷해.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쫙 있고 네.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러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뭐 특색 있게 좀 해놓으면 갈 텐데.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어제 보니까 엔화가 900원 밑이에요. 896원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엄청 싸요. 자, 다음 시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운전 중 성인물을 보는 택시기사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운전 중에 성인물을 본 택시기사. 어쩌다가 이 해당 장면을 포착하게 됐을까요? 야동 보는 택시기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글쓴이는 어제 오전 5시 51분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앞서 언급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더니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뒤따라가던 글쓴이는 이상함을 감지했고 택시 뒷유리를 통해 바라보니 야동을 보고 있더라면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영상을 찾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실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에서 성인 사이트로 보이는 곳에 접속한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런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뒤에 손님이 있는데 저랬단 말이에요. 네. 뭡니까 저게. 그리고 이게 뭐 야동을 봤다는 자체도 운전 중에 참 그런데 네.
우리도 그래요. 그 휴대폰 사용을 운전하다가 무시로 한다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네.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하는 거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불법이죠.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미디어 방송, DMB 시청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약하다. 네? 그렇죠. 약하네. 네. 좀 이거 강화돼야 되겠네요.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게.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규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사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말 8초의 8초입니다. 8월 1일. 지금 산으로 바다로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네. 휴가 계획 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그리고 휴가 안 가신 분들은 아마 이 무더위를 이겨내서 출근 준비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좀 많이 주무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어제 한 11시쯤 잤는데 늦게. 아침에는 6시에는 일어나니까. 그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평생 군인이라고. 6시면 기상하는 삶. 6시 기상은 평생 군인이죠. 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저는 뭐 한 5시에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 휴대전화를 맞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잠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도 안 되지만 네. 잠들기 전 휴대전화 이것도 법적으로 아주 제재를 해야 됩니다. 막아놔야 돼요. 근데 마음 먹으면 잠이 잘 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잠 네. 굉장히 잘 들어요. 맘만 먹으면. 아, 이정미 저도 아나운서 나이 때 그랬어요. 어때요? 저는 진짜 옛날에는 24시간도 잘 수 있었어요. 잠만 자고 싶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잘 수 있었는데 나이 드니까요. 진짜 가장 불편한 게 불면증. 몸은 참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머리가 뭔가 이렇게 잠으로 확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잠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잠이 겨우 들어도 일찍 깨고 그래서 이 불면증 수면제를 먹은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매일 먹은 건 한 2년 정도 되고 네. 오늘도 먹고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앞차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갖다 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퍽퍽 갖다 대고 약간 길거리 모퉁이에도 약간 박으려고 그러고 약간 이러는 경우가 가끔 아이고, 있어요. 큰일이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먹으면 막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예. 또 여름이어서 되게 뜨겁잖아요. 네. 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잠이 보약이다. 근데 이게 정말 정설이잖아요. 네. 잠이 보약인데 저렇게 잠이 들지 못하고 선잠 자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 건강 주제도 이 잠과 관련된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네, 오늘 건강혁명 주제가 여름밤 잠 도둑을 잡아라 불면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불면증, 열대야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열대야의 기상청의 기준이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무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밤을 열대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을 못 자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열대야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 보통 잠을 잘 때는 보통의 체온보다 한 0.2에서 0.3도 정도는 좀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적극적으로 체온을 내리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같이 활발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발해졌다는 거는 약간의 흥분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흥분 상태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 낮에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두통도 생기고 피로도 생기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수면 부족 같은 경우는 낮에 졸림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윤문 아나운서가 수면제 드시고 나서 차 간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안전공단의 결과에 따르면요, 이 졸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벽 시간대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 여름철에는요, 오후에서 2시에서부터 4시 사이에 이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차가 약간 갈짓자로 이렇게 오후 2, 3시에 운전하는 경우들 꽤 보거든요. 네. 아, 저 사람 지금 졸리다. 막 빵빵거리고 옆에 가서 이렇게 좀 깨라고 이런 적도 있고. 뭐 2, 3시면 낮술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면은 사실 야식도 많이 드시고 음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또 잠이 못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차가운 맥주나 뭐 차가운 커피나 이런 거 드시면은 체온을 낮추니까 우리가 요게 잠이 잘 들 것 같다 해서 드시는데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잘 깨게 만들거나 또 소변 보러 가시게 자주 소변을 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더 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뒤척거리고 잠 못 자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갱년기 오고 이러니까 네. 새벽 3시 정도까지 못 잘 때가 있고 조금 일찍 자면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쭉 못 자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수면의학 전문가 신홍목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수면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 신홍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면의학 전문가. 선생님은 평소에 잠을 좀 잘 주무시나요? 어떠세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 예. 요즘은 제가 잘 자고 있는 편이고요.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수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저도 조금 불면증이 있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좀 적게 자서 수면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특히 수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의대에 있을 때는 잠잘 시간 없이 막 바쁘니까 짬만 나면 자던데 그때도 힘드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긴장하고 신경을 네. 쓰면 예, 누구나 좀 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구나. 네, 아니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마저도 잠 못 들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요즘은 잘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다음에. 네. 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니까요. 내 잠의 특성을 알고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저는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향기 뿌리는 거, 또 앱을 깔아서 수면 음악 나오는 거, 또 뭐 와인 한 잔, 베개도 바꾸고 음악도 듣고 막 그런 걸 했는데도 설교도 듣고요. 재미없는 실은 책도 읽고 근데도 이 잠이라는 게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잠과의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수면이 너무 가장 어려운 난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이게 정말 이제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질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면증 외에도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뭐 기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 이제 다양한 수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불면증 환자분이 수면 검사 받는 거 한번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보시죠. 예.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이 이 잠을 찍어보는 그 수면 나온 검사 이 영상인데요. 이제 나름 이제 침대고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검사하는 중이니까 이제 주무셔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지금 저기 이렇게 스마트폰 예, 꺼내서 저렇게 보시는데 아마 저분이 댁에서도 저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렇게 이제 뒤척이고 또 다른 거 하고 저렇게 하죠. 이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네. 잠들려 노력하다가 휴대전화 보고 다시 자려고 노력하고 이 반복이죠. 악순환이죠. 잠이 안 오니까 보고 휴대폰을 보니까 또 잠이 안 오고. 네. 저는 한 50쯤 넘어서부터 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꼼지락 뭐 냄비도 가서 닦고 뭐 청소도 맞아요. 막 하고 화장실 이런 가시고. 예, 모습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잠을 안 주무시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진짜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불면증 환자 숫자는 이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네, 보여주세요.
보시면 18년도에 56만 명이었던 환자 숫자가 22년도에는요. 불면증 환자 숫자가 7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심각해요? 네, 불면증 환자예요. 70.3%가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를 통틀어서요. 불면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입니다. 아, 60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야, 나 요즘 잠이 없어, 피곤해 이런 분들 많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같은 현상은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드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수면 자체를 좀 적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생리적 적응 상태에 의해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불면증, 이게 병인 거잖아요? 네. 불면증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이게 불면증 진단 기준은 있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아주 손쉽게 내가 잠드는데 난 한 30분 이상 걸려 이러면 이제 인면에 어려움이 있는 예,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분들은 나 머리만 대면 잠을 자. 난 수면 문제가 전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분 이내로 잠드는 분은 수면 부족 상태나 예, 잠의 질이 떨어지는 이제 수면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리샤도 그렇군요. 그런데 잠드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측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면증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표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나 얼마나 해당하나 한번 보시죠. 한번. 네. 예. 자, 보시면 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잠에서 너무 일찍 일어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또 네 번째, 당신은 현재 수면 양상에 대해 불만족하십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 당신의 수면 문제가 일상생활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삶의 질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당신의 수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뚜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현재 수면 문제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체크하시면 되죠. 예. 전 6번 빼고 다 해당돼요. 심각한데. 정말요? 네. 이정우 아나운서는요? 저는 잠 잘 자요. 저는 그건 복인 것 같아요. 차 타든 머리 대면 자. 진짜 역시. 집에서도 그냥 침대에 누우면 그냥 자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 잘 자는 게 건강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쭉 한번 일별하면서 보셨을 텐데 네. 그 7개 문항 중에 한 4개 정도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 불면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면증이 뭔지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불면증은요, 적절한 환경이 잘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주 이상 잠을 잘 못 드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증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인면, 아예 그냥 잠이 잘 안 드는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잠이 드는 중간에 자꾸 깨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잘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잠을 또 못 드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쉽게 잠이 들 수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쉽게 잠이 들 수 있는 상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려고 하는 힘, 수면 드라이브 같은 게 좀 강해야 되고요. 네. 또 수면 리듬이 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노령화 되면서 수면장애 환자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노령화가 되면 우리 뇌 속에 이 생체 시계가 있어요. 잠을 오게 만드는 네. 그 부분도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오게 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특히 이제 잠이 빨리 오고 새벽에 깨게 되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잠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기 기능을 잘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 못 들고 막 이러는 거. 네. 혹시 이거 난 잘 자 실감 못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왜 우리 외국 가면 시차 안 맞아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혼자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쉽게 잠이 들 수 없는 상태는 그럼 뭐라고 하나요? 예, 사실 이제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히 주변에서 우리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카페인 음료라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네. 좀 흡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열대야. 너무 덥죠, 그죠?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는 거 이것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음이죠.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주변의 생활 소음이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적 요인으로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좀 신체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문제죠. 실제로 이제 뭐 미국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과 같이 수면 상태를 방해하는 또 이렇게 자는 중에 뭐 몸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잠을 좀 많이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불면증은 좀 이렇게 뭔가 불안한 거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면증이 잠에 대한 불안증이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심리적인 요인, 불안한 거,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이제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잠들기 전에 오늘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오늘 새벽 4시까지 머리에 불이 켜 있으면 어떡하나? 잠이 잘 올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불면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열받으면 잠 안 와요. 막 화가 막 올라와서 화가 막 나고 저거 그냥 만나서 어떻게 이러면 잠이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잘 오고 이러는데 먼저 신체적인 것 중에 코골이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그죠.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사실 우리 이제 코골이 너무 흔하잖아요. 네. 우리 코 고시는 분들도 이제 잠도 깊게 잘 자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 코골이에는 잠을 잘 때 이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힘든 수면무호흡증이 흔히 동반이 돼요. 예,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혀가 밀리면서 답답함을 느껴서 잠을 못 자게 되기도 하고요.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연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수면 클리닉에 어떤 분이 저 불면증이에요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잠을 잘 못 들고 자다가 자주 깨는 그런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이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호흡을 안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요, 길게는 10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분들.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거의 한 60% 가까이. 네. 예. 그러다 보면 이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심장마비로 돌연사. 왜 우리 왜 어떤 뭐 상가 갔을 때 이게 그 망인이 이제 주무시다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게 편하게 잘 가신 게 아니고 주무시다가 숨 막혀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소리를 준비해 놨거든요. 네. 들려줘 보시겠어요? 저게 이제 코골이 소리죠. 예, 네. 코를 이렇게 골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예. 멈춰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안 들리는 게 이제 기도가 막힌 거예요. 어머, 네. 이 옆 사람이 진짜 괴로워요. 막 그렇죠. 숨 넘어가는 줄 알고. 다시 한참 또 이러고 있다 다시. 예. 그래서 이제 예, 자다가 이렇게 들여다본다니까요, 어떤 때는. 그렇죠. 막 쉬나 깨워야 되나 아.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코를 골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렇죠. 코를 골다가 조용하다가 하면서 또 숨을 쉬고. 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기도 네. 하는데 그분이 상당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중년들이 이제 각방 쓰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코골이로 시작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네. 코를 고는 것 때문에 옆 사람이 잠을 못 자면서 같이 못 자겠다 하면서 따로 자고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긴 하더라고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요, 우선 비만이 있습니다.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점점점 늘고 있는데 아시지만 우리 비만 환자도 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난 그 사람의 얼굴 구조, 아래턱이 좀 작고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혀가 놓일 자리가 없어서 뒤로 많이 넘어가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우리 노화가 되면 이 우리 기도 조직을 버티는 이런 결합 조직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이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죠.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노화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 들수록 코를 더 고나? 일단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비만이요. 비만인데, 네. 네. 살이 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코 고는 거? 비만, 그쵸.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남자분들이요, 이런 수면 무호흡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완경이 지나고 나면 또 약간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코골이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니까 코골이 방지 테이프라는 게 있던데.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 것 같은데 그건 뭐 효과가 있습니까? 아, 예, 그게 이제 한때 좀 뭐 이렇게 SNS에도 유행을 하고 그래서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단순 코골이만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방향으로 붙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단순 코골이 외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이걸 봉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겠죠. 그렇죠. 예, 자다가 숨 막혀서 네. 정말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는 수면 검사를 해서 수면 무호흡증은 없으나 코골이만 있는 경우에 쓰시면 되고 요즘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뭐 수술 외에도 양압기라고 하는 비수술 치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건강보험도 적용이 돼서 큰 부담 없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 이게 네. 뭐예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양압기 치료는 가정용 의료 기기인데요.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고요. 이게 튜브로 연결이 돼 있고 이 마스크가 있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이제 쓰고 주무시는 거죠. 그림처럼. 저렇게. 그래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로 혀 뒤쪽의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주무시는 중에 예,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힘들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일단 코골이 소리도 같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뭐 이갈이라든지 다른 잠버릇도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고 하는 게 좀 답답해 보여서 저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 아닐까요? 네. 처음에 이제 적응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네. 있고요. 또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그 수면 방해가 너무 심한 분들은 저걸 쓰면 금방 적응하고 너무 이제 좋아하십니다. 잠의 질도 사서 좋아지고. 집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물론 구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쓰시는데 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네. 코골이가 심해서 수면 무호흡증까지 올 수 있고 결국에는 수술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이제 수술은 과거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주변에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 수술해도 그냥 재발했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살을 좀 빼시고 음주하면 심해지거든요. 또 술을 삼가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면의 질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얕은 잠, 깊은 잠, 렘 수면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좀 짚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수면 단계에 잠의 깊이가 있거든요. 깨어 있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깊은 잠, 렘 수면.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사이클을 도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첫 번째 이제 1단계 수면. 그러니까 각성해서 조금 이제 잠이 깊어진 상태죠. 이때는 이제 선잠을 자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깨우면 쉽게 깨울 수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다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반반 자는 거네요, 그냥. 심지어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한다고 실험에 따르면 그 네. 정도로 얕은 단계가 되겠고요. 선잠을 잔다는 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예. 불면증 환자들이 대부분 이 1단계 수면으로 자는 거고요. 선잠에 계속 머무르면 잠을 잔다고는 하지만 몇 시간을 자도 불면증일 수 있다. 네. 이런 잔 얘기신 것 같지가 것 않은 같고. 때 그런 네. 때가 선잠을 예. 자는 건가요? 그렇죠. 선잠 자고 그다음에 2단계는 예, 그래서 대부분 불면증 환자분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게 좀 더 이제 진행이 돼서 잠이 조금 이제 안정적이 되면 2단계 수면이 됩니다. 이때는 좀 깨우기도 힘들고요. 이때 뭐 이갈이 하시거나 뭐 잠꼬대 하시거나 뭐 이런 약간 코를 좀 곤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단계 수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자는 거고 전체 수면의 한 50%를 차지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왜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무리 잠이 깊어져도 2단계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렘 수면까지 갈 수 없다는 건. 렘 수면이나 이제 깊은 수면 단계까지. 그러니까 수면제 먹으면 너무 일찍 깨요. 자는 건 좀 금방 자는 것 같은데 한 5시 정도면 딱 눈이 깨서 더 이상 예, 하늘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조금 더 길게 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게 그 3단계 수면이라는 거, 렘 수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어린 아이들 보면 죽어 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깊은 잠인데 그게 렘. 업어가도 모르는 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2단계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3단계 수면. 옛날에 이게 3, 4단계로 나눴는데 네. 요즘은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 3단계 수면이 되면요. 우리 신체적인 피로가 풀리는 거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우리 손상된 조직의 복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보면 좀 푹 쉰다,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이때 딱 잘 자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야 키가 큰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깊은 잠이 이제 수면의 초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의 초반부 잘 잘 수 있도록 이제 또 잠을 길게 자야지 또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뭔가 쓱 일어나는 깨는 단계인가요? 예, 사실 이제 깊은 잠까지 갔다가 네. 사이클의 마지막인 이제 렘 수면 단계인데요. 이 꿈을 꾸는 수면입니다. 네. 꿈을 꾸는 수면이고 예,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나누긴 그렇지만 렘 수면 때 정신적인 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게 좀 해소가 된다. 그리고 뭔가 이게 창조적인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이제 치매 관심 많으신데 요 깊은 잠, 요 수면을 잘 때 우리 뇌에 어떤 청소 기능도 일어나고요. 또 뇌 속에 어떤 정보가 정리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뇌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이제 좀 증진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그럼 잘 잔다는 얘기인 뜻이잖아요. 네. 꿈을 꾼다는 거는. 근데 막 쫓기고 막 떨어져 내리고 막 달리고 이러면 다 깼을 때 막 진땀이 확 나는 맞아요. 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게 깊은 잠인 거예요, 선생님. 누구나 이제 꿈은 꿉니다. 우리 전체 수면의 한 4분의 1이 꿈 수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꿈 수면을 경험하고 이어서 다른 수면으로 이어지면 꿈 수면을 기억을 못 합니다. 흔한 꿈을 안 꾸게 되는 거고 편안한 건데 꿈 수면을 꾸다가 중간에 깨게 일어날 때 되면 있죠. 꿈 내용을 기억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꿈 내용이 되게는 안 좋은 내용이니까 상당히 이제 트라우마틱하죠. 나 너무 안 좋은 꿈을 꿨어. 뭐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선생님 조금 더 들어가서 요즘 아이들이 잠 늦게 자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10살부터 자가지고 한 8, 9시간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한 10살부터 자야 키가 큰다 이런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10시부터 자야? 네. 예, 실제 이제 수면의 초반부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잠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고 좀 일찍 자는 게 네. 잠이 깊게 들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좋습니다. 네, 지금 방학에 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9시 열심히 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니? 아니 방학이잖아요. 렘 수면까지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렘 수면에서 치매 유발 물질을 씻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렘 수면의 비율이요. 1%까지 이렇게 감소한다. 그러면은 치매의 확률이 9%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렘 수면의 비율이 1%가 아니라 5%까지 감소한다 하면은요. 조기 사망률이 17%나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건강하고는 사실 잠하고는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네. 아니 저도 가끔 가다가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잠을 몰아잔다. 이래서 8시 뉴스 보고 9시부터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해야지. 네. 그리고 일어났는데 뭔가 찌뿌둥하고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고 아예 그냥 잠깐 잤을 때가 더 괜찮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더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면 많이 저는 잤는데. 이런 경우는 렘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가요? 렘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네. 또 깊은 수면, 오히려 깊은 수면 단계, 네. 3단계까지 진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예. 네. 아니 그리고 또 예전에 왕 회장으로 불리시던 고 정주영 회장. 네. 이분은 차만 타면 그때 딱 자는데도 깊은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잠을 짧게 깊게 자고 또 나머지 시간엔 또 활동하시고 이런 이제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그 수면 장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면증 얘기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불면증 외에도 수면 장애가 또 있다면서요? 예, 이제 우리가 불면증은 잠을 잘 못 자는 거고요. 낮에 너무너무 졸려서 힘들어하는 질환으로 이제 기면증이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기면증은 네. 참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 동안에 활동할 때 이제 지속적으로 졸음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과다수면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밤에 잠을 깊게 못 자서 힘든 경우, 아까 이제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뇌에서 이
잠을 깨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심하게 졸리는 게 이제 과수면증, 기면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상태가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제 저분도 이제 심한 졸음 문제로 병원에 오셔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눈을 기면증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눈동자를 조금 뭐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죠? 예.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요. 잠을 자고 있는 예. 상태인 거죠. 자고는 있는 거죠, 지금? 예, 저게 이제 우리가 그 Rapid Eye Movement Sleep, REM이라 그러죠. 우리 이제 눈동자가 빨리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저게 이제 꿈수면이죠. 그러니까 기면병 환자는 이제 꿈수면에 금방 돌입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 저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기면증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기면병 환자들 이제 증상 중에는 조금 이제 특이해 보이는 게 뭐 웃거나 화를 내거나 이제 감정의 변화가 생길 때 몸에 힘이 빠져요. 이렇게 뭐 고개를 툭 떨어뜨린다든지 들고 있는 물건을 놓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끔 영화에서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소개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위 눌림. 네. 머리는 깼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가위 눌림.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죠. 몇 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분들은 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의 매일 나타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잠이 너무 금방 들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이제 그 목류병이라고 그러나? 네. 심지어 일어나는 사람, 그 냉장고에 가서 자고 있는 사람, 근데 자기는 모르고 이런 것도 있다면서. 예. 집 밖에 나가서 한참 산책하고 들어오고 진짜 뭐 그런다고 위험하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면병 환자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렘 수면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또 당황스럽겠죠, 그죠?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기면증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고 특이해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뇌에 어떤 각성 물질이 좀 덜 만들어져서 그런 거고 또 그 약을 드시면 그게 그 각성 물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약물이 예, 나와 있다. 치료 약물이 아주 좋은 게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약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걸 기억을 잘 못하니까 네. 이게 기면증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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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수면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게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원인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우리 자기 전에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서요. 네. 움직이고 싶고 뭐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또 보면 정형외과 질환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면 질환이 되는 이유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대개 이게 노인에서 흔하고 여성에서 흔하고요. 이게 철분 부족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제 신경계통의 노화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주무르거나 뻗거나 두드리게 도 하고 자는 중에 이게 발이고 종아리면 이렇게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이세요. 예, 옆에서 잘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이제 그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약물 치료. 예,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서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또 철분을 보충하는 뭐 주사 치료 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잘 때 어떻게 자요? 저는 사실 옆으로 누워서 자요. 웅크린 채로.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똑바로 자다가 옆으로 자고 예, 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똑바로 이게 자다가 다 다른데. 언제 보면 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고. 이 수면 자세에 따라서 또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면 자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실제 이제 수면 자세는 그 사람의 수면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수면 질환이 있어서 수면 자세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에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수면 자세를 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앞서 뭐 짧게 어떻게 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장 먼저 바르게 누워서 자는 일명
군인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군인 자세거든요. 저도 주로 저러고 자는 것 같아요. 네. 똑바로. 오, 네. 이게 뭔가 정석인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게 등 쪽의 근육이 튼튼하고 이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자세의 변화도 없고 안정적이고요. 대부분 저렇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손을 이렇게 등으로 드는 자세도 하거든요. 네. 그건 어때요? 보통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 이렇게 팔을 올리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네. 많은데 사실 이제 아기들은 등 근육이 이제 제일 그래 상대적으로 강해서 그런 거고 성인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목 뒤쪽에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이걸 내리고 있으면 불편하죠. 이게 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 쪽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운동, 뭐 치료 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면 자세는요. 자, 보여주시죠. 태아 자세입니다.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구부리고 자는 자세라 그래요. 저걸 또 새우등 자세 이러는데 네. 저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뻐근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쑤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저렇게 자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뭔가 저는 되게 편안하고 저 자세를 취해야 잠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정감을 좀 주고요. 이렇게 이제 뭔가 보호받는 느낌도 좀 들고 사실은 이제 그냥 뻗어 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잘 옆으로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감을 주긴 하는데 어떻든 이제 저렇게 하더라도 어깨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한쪽 어깨가 같은 방향으로 이게 습관이 무섭다고 늘 자거든요. 저는 항상 늘 오른쪽 어깨가 좀 뻐근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태아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옆으로 단순히 누워서 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눌려서 네. 저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왼쪽 팔 50견이 온 게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아내가 팔베개를 팔베개를 많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 정말 흔한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바로 누우면 혀가 눌려서 기도가 막히는 아까 말씀드린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많이 주무세요. 그럼 기도가 좀 열려서 이제 편안함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깨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리 사이에 뭘 끼우지 않으면 이게 비틀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골반에 무리가 가는 것도 네. 좀 있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힘듭니다. 옆으로 누웠다, 바로 누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지요. 이게 좋은 자세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허리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누워서 주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뭐 먹어서 위가 더부룩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렇게 누우면 힘들어. 약간 이렇게 누우는 옆으로 게 누워. 좋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약간 예, 쏠리면서. 위장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자세 보여주시죠. 자, 다음 자세는요. 아 이거 자유낙하 엎드려 자세입니다. 저렇게 자는 분이 제가 예전에 이제 본가에 살 때 저희 언니가 저렇게 잡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노력해봤는데 숨을 못 쉬겠어 못 저기 자겠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엎드려 자던 버릇이 있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거 안 좋은 자세죠.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자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심장이 눌리죠. 네. 그다음에 폐도 눌리니까 우리가 이 체중을 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호흡도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엎어서 재우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 자다가 아기가 잘못되는 그래서 이런 자세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애들 짱구 만든다고 맞습니다. 똑바로 안 하고 요렇게 하거나 뭐 요렇게 재웠단 말이에요. 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아기 보시는 곳에서도 예, 저렇게 재우진 않습니다.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재우는 저 자세 나왔다. 저렇게도 많이 자고. 네, 예. 맞아요. 근데 저렇게 자게 되면은 애들이 이 얼굴이 당연히 눌리기 때문에 네.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들은 이 척추가 아직 다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렇게 자는 습관을 오래 들이게 되면은 척추 측만증이 생기거나 척추에 변형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재우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인도 저렇게 자는 경우가 있는 게 뭐 저는 언니 얘기했지만 저희 행복한 아침에 PD님 중에 한 명이 꼭 저렇게 잔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뭐 키도 크고 건강에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 잠을 못 자겠던데. 어렸을 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크고 그래요? 네. 저렇게 잤는데? 네. 예, 성인이 이제 저렇게 주무시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로 누우면 혀가 막잖아요. 근데 엎드리면 혀가 앞으로 쏟아지니까 기도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 한 분을 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무셔서 너무 이렇게 주무셔서 여기 얼굴이 까매졌어요. 여기가 너무 눌려가지고. 그 정도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재우는 게 좋아요? 네, 애들은요, 약간 얕은 베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딱 대주시고 재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인형이나 이런 거 같이 하지만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계속 재우면은 그쪽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재우고 저쪽으로도 재우고 이렇게 자주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짱구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얼굴 이렇게 작게 한다고. 가름하게 한다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재워요. 맞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수면을 저해하는 최악의 자세는 뭡니까? 최악의 자세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네. 자세, 그러니까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자세, 또 목이 이제 틀어지거나 이런 자세일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각 개인에 따라서 편하신 자세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고 한데요. 사실 이제 수면에 대해서는 잠자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하지만? 더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수면 중에 움직임. 움직임. 예. 움직임?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낮 동안에 이제 몸의 여러 가지 근육을 쓰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이제 좀 풀어야 되겠죠, 그죠? 좀 긴장이 좀 풀어지고 또 막혀서 순환이 안 되던 부분도 좀 순환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잘 때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예, 그런 긴장이 풀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예.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적절하게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지 않고 네. 약간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뒤척임은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몇 번이나 움직일까요? 그거 우리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한 촬영을 8시간 한건 잔다고 아니죠. 치고 8, 2, 16, 한 16번 움직이지 않을까? 더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면 검사를 많이 해보면 이게 건강하신 분들은 한 1시간에 한 5번 정도. 8시간 주무신다고 치면 5, 8, 40이니까 40번 정도. 그래요? 움직이는 게 이제 적절하고, 이제 그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네. 그 이상이 있을 때는, 이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요. 또 재밌는 거는, 영유아. 애기들은 잘 때 움직임이 많은 애들이 나중에 머리도 좋고 두뇌 발달이 더 잘 된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뭔가 이제 계속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도 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자잖아요. 여기다 눕혀놓으면 이렇게 가 있잖아요. 반대가 써 그거 있어요. 건강한 거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군인 자세로 그냥 그러고 자는구나. 네. 그죠? 바로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40번, 40번씩 움직이면 서로가 한 80번 정도씩 밤에 움직이니까 저는 부부간에도 각방은 안 쓰더라도 이불 정도는 좀 따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좀 움직임을 덜 느끼고. 그래. 예. 날 더운데 뭐 붙어 있어. 근데 정말 우리가 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잠 못 자면 짜증나고 그 다음 날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네.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 맞아요. 잠 못 자면 정말 그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아이, 그럼.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궁금증을 오늘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많이 잡았자 4-5시간 정도만 잡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혹은 뭐 8시간은 돼야 좋다던데 저는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얼마나 자요? 보통 저는 뭐 5시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한 7시간? 7, 그 정도 10시에 자는 것 자요? 같아요. 네, 그쯤? 저도 한 보통 11시 정도에 자서 6시간, 6시, 한 7시간 정도는 자는 건데 근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쓰던 4당 5락. 아,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연구를 해보면 어느 문화권이나 또 뭐 어떤 연령대든 간에 특히 이제 성인이 되면 한 7시간 내외는 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건강하고 사실 그 이상 자는 건 되게 의미가 없고 근데 한편으로 뭐 4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잠을 줄이면 또 당연히 이제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4시간에서 5시간 자는데 낮 동안 문제가 없다면 그 건강에 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4시간을 자고도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낮 동안 졸리지도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유전적으로 4시간을 자도 되는 단시간 수면자. 예, 영어로는 이제 숏 슬리퍼가 되고요. 그 반대말도 있습니다. 꼭 9시간 이상을 자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롱 슬리프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네. 그러니까요. 그 휴대전화 급속 충전처럼 네. 4시간 자는데 막 충전되면 그건 뭐 좋고 부러운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하루가 길죠. 그럼요.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저는 어두워야 잠이 잘 오는데 와이프는 침대맡에 무드등을 꼭 켜고 잡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드등 아니 동상입니다. 이건 간단하지 않아? 따로 자면 되지. 근데 또 어떻게 부부가 네. 같이 자고 싶을 수도 있죠. 아직 신혼이라. 정답은 아마 이재원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침실이나 침대맡에 이 무드등이라고 하는 조명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껌껌하면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불을 켜놓고 주무시게 되는 건데요. 사실 수면 환경 같은 경우는 숙면을 좀 취하신다고 하신다면 좀 침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어둡게 해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무드등이라든지 또 밝은 조명 같은 것이 우울감이나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침실 옆에 그 스탠드가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암막 커튼 치고 깜깜해야 좋은 건가요? 뭐 결론이 있나요? 예, 대개 이제 그 침대 옆에 이렇게 이제 등이 있는 게 네. 독서 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양 분들 같은 경우 성경 읽고 주무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이제 주무시는 그 용도로 이제 대개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말씀대로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 또 아기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데 근데 사실 수면의학적으로는 정말 촛불 하나의 불빛으로도 우리 그 수면 유도 호르몬 아시죠? 멜라토닌. 그 멜라토닌이 급속히 줄어든다. 촛불 하나의 밝기에도.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잠을 위해서는 정말 깜깜한 게 좋고요. 또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깜깜하면 안 되니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 필요하면 조명을 이제 켤 수 있고 또 이제 나는 켜고 자야 돼 이런 분들은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시면 저절로 끄시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촛불 하나의 불빛에도 멜라토닌이 감소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깜깜하면 밤에 잠깐 일어나서 약간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요. 좀 불안한 면도 있더라고요. 살짝만.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들기 전에 술을 한 잔씩 마시던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부작용은 없는데 잘 자기 위해서 마시는 이 한 잔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뭐 당연히 안 좋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잠이 안 오고 이러면 한 잔 하고 주무신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와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네. 아니야 막걸리도 괜찮아. 예. 그냥 배불러서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네, 실제 이제 그 자기 전에 이제 술 한 잔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알코올이 우리 뇌에 이제 진정 기능이 있어요. 정말 이제 아주 오래된 수면제인 셈이죠. 알코올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일종의 자가 치료 같은 역할도 합니다. 너무 내가 불안해서 잠이 안 와. 그러면 술을 마시면 좀 느슨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도움을 좀 받으시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술을 마시면 잠이 조금 올줄 모르지만 술이 깨면서 잠이 깨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붓고 또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잠을 또 깊게 못 잡니다. 그래서 잠만 놓고 보면 이제 술은 피하시는 게 좋다. 술 마시면 꼭 물 마시잖아요. 주말에. 맞습니다. 예, 근데 입이 술을 마르니까. 많이 마셨을 때는 진짜 그 술이 깰 때 깨더라고. 네. 근데 한두 잔 정도는 술이 뭐 깨고 이런 게 없기 좋다는 때문에.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재용 아나운서 안 좋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뭐- 맥주 같은 건 막 배부르고 화장실 가야 되지만 그런 건 안 돼. 위스키 되지만- 조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 술 못 드시는 스트레스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것보다는 그 정도는 타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궁금증 아셨죠? 네. 네 번째 궁금증 전해드릴게요. 이거 재밌네요. 와이프가 눈을 뜨고 자요. 뭐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아니 따로 자라니까.
신혼인가 봐요. 네. 이 눈을 뜨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 흰자 가 쪽으로 해서 이제 결막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만 보이는 정도인데 이 환자분이 별로 이렇게 큰 불편감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검은자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질환이 동반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가위 눌리는 거 네. 얘기했잖아요. 왜 가위란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잘 때 정말 이상한 그 무서운 귀신 같은 존재가 막 이렇게 누르거나 그래서 막 깨려고 하는데 안 되고 문을 열려고 막 나가는데 몸은 여기 있고 이런 상황이 가위 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깨고 나면 막 땀이 쫙 흐르는 게 너무 무섭고 기분 불편하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이게 뭐 정신적인 부분인지 신체적인 부분인지 예. 또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 렘 수면, 꿈을 꾸는 수면일 때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깨게 되면 머리는 깼는데 몸의 마비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면에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정함이 가미가 된 거고, 되게 스트레스 상태에서 주무시다 보면 갑자기 깨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갑자기 주변 환경이 불편해졌을 때 뭐 큰 소리가 들렸다든지 너무 추워졌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정말 뭐 스트레스 심할 때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시는 거고, 이게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기면증 같은 그리고 수면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아닌 거죠? 네. 많이 무서웠어요. 이건 깼는데 몸이 안 몸이 풀려. 이제 네, 수면 마비. 자, 다음 궁금증이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보겠습니다. 자,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 중인데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이거 아마 궁금해하시는 제 분들 굉장히 문제인데요. 많을 거예요. 네. 갱년기 들면서 잠을 못 자게 됐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4-5시까지 못 자고 하다가 한 5-6년 전부터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가끔씩 먹다가 거의 매일 먹은 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건강에 또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닌지 더 양을 늘려야 되는 건지 또 안 먹으면 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사실 이제 수면제 뭐 많이 드시고 있고요. 또 수면제 해롭다, 뭐 수면제 오래 먹으면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어떤 분은 아니 그런 약을 왜 만들어서 처방을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면제는 이제 되게 단기간, 되게 한 4주 이내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뭐 통증이 심하거나 잠을 못 잘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의사 처방에 따라 드시되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노력을 이제 꾸준히 하셔야지 되는 거죠.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되고 또 처방된 양보다 2배, 3배 드셔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약을 섞어 드신다든지 이제 이런 그런 걸 이제 하시면은 안 되고, 의사 선생님 이제 지시에 따르되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노력, 뭐 운동을 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예. 잠 못 자면 정말 괴롭죠. 불면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불면증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잠을 잘 못 잘 때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잠을 잘 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되게 잠이란 건 리듬입니다. 리듬? 우리 몸에 우리가 식사도 또 같은 시간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특히 중요하고요. 매일 휴일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주는 것이 좋은 잠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휴일에 일찍 일어나고 몰아자야죠. 싶지 않아요. 몰아자야죠. 네. 저는 안 그래도 일찍 일어나니까 정말 주말에는 때는 이때다 일어났거든요. 눈이 떠지는데 억지로 막 다시 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네. 저는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아무리 늦게 자도 6시 반이면 일어나요. 이제 이게 아예 생활에 뱄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침 방송에 특화돼 있습니다. 오래오래 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밝은 빛을 또 쬐주시면 좋아요. 예, 그렇죠. 밝은 빛을 쬐주시면 우리 뇌가 확실히 깨니까 수면 리듬도 잘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게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많이 돼요.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게. 네. 그래서 햇볕을 좀 쬐주는 것도 좋은 잠을 자는데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햇빛 꼭 쐬야 됩니까? 이 포인트는요. 꼭 바깥에 나가서 내가 광합성을 할 필요는 없어요. 피부가 햇볕을 볼 필요는 없고요. 어디서?
그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시면 돼요. 베란다에. 우리 커피숍 이런 데 있죠. 네. 그런 데서 바깥을 쳐다보시면 돼요. 네. 밝은 데를 쳐다보시면 그 빛이 다 눈으로 들어오니까 네. 꼭 네. 바깥에 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유리를 통과하는 빛도 좋다. 괜찮습니다. 지하 세계로 다니지 말라는 얘기. 네. 밝은 빛을 네. 보면서 다니고 그 다음 또 예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사실 이제 다들 뭐 이게 카페인 뭐 안 좋은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카페인이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좀 리듬이 안 좋고 처지시는 분들, 특히 오전에 기력이 없고 처지시는 분들은 활동이 줄면 또 밤에 잠이 더 안 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저는 그래도 한 오전 10시는 넘기지 말라. 그때 이제 커피 같은 거 한 잔 정도. 너무 많이 드시면 두세 잔 막 드시면 안 되고 한 잔 정도 드시면서 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건 도움이 된다. 근데 그 점심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걸로. 그야말로 모닝커피네. 아니 커피를 정말 그냥 모닝커피 이외에는 먹지 말라는. 이제 3, 4시 이후에 마시면 확실히 잠을 잘 못 자는 건 맞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 사람마다 특성은 있으니까. 네. 자, 이번에 배우상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네, 이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를 드시면 조금 편하시긴 하겠지만 또 걱정도 되시잖아요. 이럴 때 한방 약차를 활용해 보시면 좀 수면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방 약차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체적인 증상 자체로 문제가 생겨 있었을 때 잠이 안 오시는 경우 제일 대표적인 게 갱년기가 오셨을 때 잠이 안 오신 분들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권할 수 있는 게 대추차입니다. 대추차요? 예. 대추차. 갱년기 불면증 저 10년 이상 알았는데 진작 만날 거 그랬어요. 대추차였거든요. 맞습니다. 답이. 갱년기 있을 때 제거받았으면 아마 증상을 좀 많이 완화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됐는데요.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 어떤 증상이 오세요? 열이 후끈 올랐다가 또 내리고 이런 증상이 오시잖아요. 주무시다가도 열 때문에 창문 열어야 돼.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셨다가 또 추워지면 바로 잠을 들지 못하게 되니까 이럴 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대추차인데요. 대추는 한방에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활용해왔던 약재이죠. 이 대추 같은 경우에는요. 원기 회복을 해주는 강장제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심신을 좀 불안한다든지 빈혈증이 있다든지 또 약물을 해독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돼서 심신이 조금 미약해진 상태라든지 불면증이 있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추만 달아 드시면 조금 모자르실 수 있어요. 이럴 때 멧대추의 씨인 산조인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약재를 같이 넣어서 다리시게 되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조금 같은 대추긴 과이긴 하지만 멧대추라고 하는 게 대추보다 살짝 작습니다. 또 신맛이 좀 나는데 약간 원형 형태. 대추씨 같은 경우는 살짝 긴 역할을 보이잖아요. 근데 멧대추 씨는 약간 동그란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 넣으시게 되면 진정작용과 진통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체온을 살짝 낮춥니다. 수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혈압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정신 자체가 안정이 안 되었을 때 이 대추, 시인, 산조인이라고 하는 약재를 같이 넣어서 달여서 드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물에다가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끓이시면 도움이 안 되시죠. 그래서 오. 대추 같은 경우는 한 75g 정도를 선택을 하시고요. 한 주먹 정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멧대추 씨인 산조인을 약 12g 정도를 넣으세요. 물 1리터에 넣으시고 한 소금 정도 끌어올렸을 때 이때 불을 살짝 낮추신 다음에 한 8시간 정도 달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대추가요. 씨 빼고 나머지가 흐물흐물해질 정도가 됩니다. 이때가 아주 적당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달여야지만 수면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의 정성. 그냥 대추 넣고 끓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푹 이렇게 약재가 되도록 달이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데 끓여드렸을 제가 것 끓일 순 없고. 맞습니다. 효과를 보시려면 조금 오랫동안 끓이시는 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이 갱년기 불면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대추차 좀 드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머리가 맑지 못하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감국입니다. 감국? 예, 이게 바로 감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국? 네, 감국?
이거 국화의 일종입니다. 아. 국화과에서 많이 아마 그 이런 국화차인가요? 산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이 감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감국은요, 머리를 좀 맑게 해주고 눈이 충혈된다라든지 두통이 있을 때 이것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국차를 활용하시게 되면 그 전날 뭐 생각이 좀 많으셔서 머리가 맑지 않는다든지 두통이 있을 때 그것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슴이 답답할 때는요? 네,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그때는 용한육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용한육? 네. 네. 용한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또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과일하면 리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나오시는데 저게 리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까놓게 되면 눈이 꼭 용의 눈 닮았다라고 해서 용한육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것을 말린 과일을 용한육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면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으시고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럴 때 끓여 드시게 되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용한육 차입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많은 약재에서도 알려져 있는 차로 알려져 있죠. 아니 근데 이거 설탕 넣었어요? 저 깜짝 왜 아니 이렇게 뭐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죠? 네. 알아요? 네, 단맛이 많이 나고 사실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맛있어. 약간 2시간 더 졸이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거 딱 마시자마자 눈을 둘이 딱 맞추고 맛있어 이랬어요. 아니 이게 마시자마자 용안이 돼. 너무 맛있으니까 눈이 이렇게 커져요.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한번 끓여 먹어봐야겠네요. 야,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야, 용안 무슨 차? 용안육차. 예. 자, 오늘 이 한여름밤에 더운데 잘 주무시도록 하기 위해서 불면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오늘은 더 덥다고 그래요. 네, 오늘 정말 날 덥습니다. 근데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거든요.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